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잘 들려야 되는데. 어,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어봐요. 여러분들하고 저거 할 이야기가 있어서 영상을 좀 찍어보고 조금 소리 좀 낮춰보자. 여러분들하고 할 이야기,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제가 조금 더 공부하면서 좀 알아낸 지식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하고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의 노아의 종말이라는 책이고요. 여기 제가 갖고 있죠. 똑같은, 제가 지난 겨울 동안 열심히 읽었는데 한 대략 뭐 주석까지 합치면 한 600페이지 좀 되는, 600 조금 넘는 뭐 그런 책이에요. 뭐 주석이랑 이런 거 조금 빼고 나면 뭐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내가 엄청 재미있게 읽었어요. 엄청 재미있게 읽고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좀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어떨까. 근데 내용이 다 너무 많아가지고 뭐 제가 다 이야기해 줄 수는 없고, 중요한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 수업에 좀 필요한 내용을 이야기 좀 해볼까 라고 좀 생각은 좀 해봅니다.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글쎄, 이제 저도 뭐 전문적인 그건 아니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진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잠시만, 자, 이렇게 메모장 이렇게 합시다. 오랜만에 써서 해봅시다. 이 노화 이 정보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책에서 보면 노화 정보 이론, 제가 글자를 잘 못 썼는데 노화 정보 이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안에 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기가 조금 힘들고, 여러분들 책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책 구매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하면 되지 않을까. 노화 정보 이론에 관한 이야기인데 좀 재밌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조금 의학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이 책에 보면 이제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해봐요. 우리가 환경이 되게 안 좋고 뭐 힘들고 어렵고, 그게 뭐 육체적 환경이든 자연 환경이든 경제적 환경이든 굉장히 힘든 시기에 아이를 낳아서 기르려고 하는 사람은 잘 없을 거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 풍요롭고 그러다고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 시점에서 우리가 후세대를 낳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세포도 마찬가지였대요. 이제 원시세포라고 하는, 여기 보면 이름이 마그나 스페레스테스, 뭐 이런 원시세포라고 합시다. 이 원시세포에도 DNA가 있었겠죠. 이 DNA가 이렇게 번식을 하는데, 이건 환경이 좋을 때 이렇게 번식을 하겠죠. 자손을 낳을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우주에서 어떠한 뭐라고 할까, 그거 자외선이 너무 강하면 이 세포 안에 DNA가 끊긴답니다. 끊기면 어떻게 되냐, 이게 책에서 나온 것처럼 이 유전자가 이게 끊겨요. 이렇게 막 어떤 레이저 강선에서 DNA가 끊기면 여기에 있는 침묵 단백질이라는 게 있답니다. 침묵 단백질. 그러니까 침묵 단백질이 이렇게 이동해서 끊긴 DNA를 수선해요. 근데 이 침묵 단백질에 있을 때는 흔히 말해서 세포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남성 여성을 구분하는 것처럼 남성 여성이 있어야지 생식을 하잖아. 이렇게 정상적인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이 정보가 서로가 알기 때문에 남성 여성, 그러니까 개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단백질이 이렇게 수선하러 간 사이에는 얘가 이 유전자가 남성 여성 유전자, 그러니까 생식을 할 유전자를 모른대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짝짓기랑 번식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선이 다 끝나고 돌아온 뒤에 다시 유전자 A를 차단함으로써 원래 유전자 B로 돌아가죠. 차단함으로써 생식이 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어떠한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우리가 자식을 번식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세포도 DNA가 끊기거나 부서지거나 이런 시기에는 생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단백질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끊긴 DNA를 고치러 간 동안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다는 건 뭘까요? 세포 분열을 안 한다는 뜻이야. 세포 분열을 안 하면 궁극적으로 늙고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 원시 세포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진화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 성체 내지는 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냥 진화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영장류라 부르지? 영장류가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전히 이어져 와 있다고 연구자는 가정을 해요. 2번인가? 자,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제가 뜯어서 여러분들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잠시만, 이게 몇 페이지? 101페이지. 자, 요거 하기 전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함의는 일단 우리 몸에 있는 DNA나 이러한 무엇인가 끊기거나 부서지거나 그런 것이 없는 상태, 즉 무언가가 잘 보존된 상태에서 세포 분열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 젊은 과정에서 우리가 영한 과정에서 죽을 때까지 데스까지의 과정을 보면 뭐 이렇게 돼요. DNA가 아까 말했던 거 DNA가 끊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아파서 등등등 이렇게 DNA가 끊기고, 그러면 DNA가 끊기면 이 DNA가 갖고 있는 이 유전체가 불안정하게 돼요. 이 불안정한 유전체는 흔히 말해서 어떤 DNA 포장, 뭐 유전자 조절, 이거 보통 후성 유전체라 부르는데 뭐라고 줘요? 이런 유전체가 교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거지. 못하고 세포의 세포의 정체성을 상실해요. 쉽게 말해서 이 세포가 분열을 해야 되는데 분열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져요. 이게 어떤 거다? 이게 그 유명한 세포 노화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세포 노화가 어떻게 만드냐? 질병을 만들어요. 그리고 질병은 죽음으로 이어지죠. 그럼 다시 봐. 우리가 태어나서 아주 젊은 영에서 죽을 때까지 과정이 첫 번째 DNA가 끊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거의 2조 번인가 DNA가 끊긴대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자외선부터 시작해서 뭐 음식 먹는 거, 뭐 하다못해 부딪히고 뭐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DNA가 끊어지고, 이 DNA가 끊어지면 이 DNA를 갖고 있는 유전체가 불안정해지고, 불안정하는 게 잘 안 되면 이게 유전체 자체의 후성 유전체의 교란이 일어난답니다. 계속 교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얘가 정체성을 잃는 거야.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유전자 B가 단백질을 갖고 있다가 단백질이 DNA 끊긴 거 고치러 간 사이에 세포 분열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런 것처럼 이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세포가. 그리고 세포가 늙다 보면 질병이 발생하고 죽는다. 이게 기본적인 죽음에 관한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노화 정보 이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노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기본적으로 DNA 끊기는 것부터 시작을 하여 세포가 늙고 질병이 걸리는 그 단계까지, 즉 정보를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DNA가 유지돼야 되고, 어떠한 내 세포가 내가 분열할 수 있는 분열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어떤 계속 DNA가 계속적으로 붕괴되고 그 DNA를 고치러 간 사이에, 단백질 DNA를 고치러 간 사이에 이 원래 갖고 있던 후성 유전체가 자기 어떤 정체성을 교란돼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포를 분열을 시켜야 되는데 못하는 거야. 그러다가 늙고 병이 걸린다는 거. 그래서 노화 정보 이론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새그레드. 죄송해요.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DNA는 왜 끊어지냐, 어떻게 하면 끊어지냐 등등 했을 때 연구자들이 이제 여러 책에서 이제 밝혀낸 것들 보면 뭐 많아요. 뭐 외부 환경, 뭐 햇빛, 자외선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 우리가 먹고 살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 근데 이 음식이 우리 몸에 좋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 DNA를 부수는 역할을 한답니다. 뭐 전자레인지 사용, 뭐 상한 음식, 탄 음식,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DNA를 부수고. 그러니까 젊을 때는, 우리가 어릴 때는 이 DNA가 부서져도 쉽게 단백질이 고쳐서, 이 단백질, A라고 치자. 단백질이 이렇게 얘를 부서진 걸 고치고 다시 잘 돌아온대요. 원래 유전체에다가 이렇게 잘 돌아온답니다. 고치고 돌아오고, 고치고 돌아오고. 근데 이거 너무 반복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얘가 안 돌아오는 거야. 분명히 고쳤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안 돌아와. 안 돌아오면 어떻게 돼? 얘가 교란이 되고 늙고 질병 걸리고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린 시절에는, 젊을 때는 얘가 이렇게 가서 고치고 돌아오고, 이게 고치고 1, 2, 3이 고치고 가서 고치고 돌아오고, 가서 고치고 돌아오고 1, 2, 3이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이 3이 안 돼. 돌아오는 게 안 돼. 그러다가 못 고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3이 문제든 2가 문제든 어쨌든 3이 문제면 늙는다. 늙어간다 라는 거예요. 세포가 늙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지. 20대 때는 막 술을 먹고 다음날도 멀쩡하게 학교를 가고 했지만 시간이 점점 갈수록 이제는 다음날 못 일어나거나 나이가 더 되면 2박 3일 막 힘들어하거나 막 숙취 때문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이런 영향을 다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술, 담배, 몸을 혹사시키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안 좋은 음식을 먹는 이 모든 것들이 다 DNA를 부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우리 몸의 단백질, 보통 우리 서스인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서스인 단백질이 가서 고치는데, 고칠 동안에는 세포 분열을 안 해요. 재생을 못 한다는 뜻이 한마디로. 갔다가 오면서 다시 얘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렇게 뭐 만드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 3이 1, 2, 3인데 3을 못 한다는 거지. 그랬을 때 얘는 교란되고 늙어가고 질병에 걸리고 죽는다. 이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이 구조로 간다. 자, 그랬을 때 오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 뭐 더 안에 있는 복잡한 내용은 여러분 책을 좀 더 보시면 좋겠고, 그냥 큰 틀 안에서는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쯤 됐을 때 생각나는 게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덜 늙을까? 어떻게 하면 후성 유전체가, 세포가 안 늙을까? 덜 늙을까? 어떻게 하면 후성 유전체가 교란이 안 될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DNA가 덜 파괴될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죠. 예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DNA가 덜 파괴될까?
그 저자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일단은 뭐 술, 담배 줄여야겠죠. 술, 담배 줄여야 되겠고, 여러분 다 아는 것들입니다. 운동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거는 사실 말할 필요 없지만 더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바로 이 음식이에요. 음식을 어떻게 한다? 줄이는 겁니다. 음식량을 줄이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볼까 해요. 자, 그러니까 좀 복잡한, 과학적 복잡한 내용은 차치하고 좀 쉽게 한번 해보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몸을 운동하면 우리의 근육이 커지고 되게 건강해지겠죠. 이때 우리가 근육을 만들고 이런 게 뭐예요? 우리가 이 근육에 스트레스를 주잖아. 스트레스를 주고 이렇게 강한 어떤 일종의 고통, 반복되는 어떤 뭐라고 할까, 자극을 통해서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주면서 근육을 키우고 이걸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비슷한 논리, 꼭 이런 거 아니죠. 비슷한 논리로 세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스트레스 받았을 때 세포는 이 세포가 부실 정도의 강한 스트레스가 아니라면 활성화 반응을 띈답니다. 활성화된다요. 이게 전문 용어로 뭐다? 영어로 쓸게요. 호메르시스라고 부릅니다. 호르메시스라고 해요. HORMESIC. 호르메시스라고 부릅니다. 우리 세포를 파괴할 정도의 어떤 강한 스트레스가 아닌 약한 정도, 회복할 만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면 얘가 쉽게 말해서 젊어진다는 거예요. 이 반응이 호르메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호르메시스에 도대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호르메시스를 증가할 수 있냐라고 한번 보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단식이에요. 우리가 단식, 보통 우리가 16대 8 같은 뭐 여러가지 많이 많죠? 아니면 24시간 이렇게 단식을 하게 되면 이런 거야. 아까 그 DNA가 부서져 있는 걸 치료하러 가는 그 단백질, 뭐 서스인 단백질 뭐 이런 게 있어요. 단백질 치자. 원래 부서지면 얘가 가가지고 얘를 치료하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단식을 해. 단식을 하게 되면 아직 DNA가 부서진 단계는 아니야. 근데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스트레스를 막 받는다고. 그럼 얘가 쫄래쫄래 가. 다쳤나 보다. 치료해줘야지 라고 갑니다. 그래도 가는데 막상 안 다쳤어. 멀쩡해. 괜찮나 보다 하고 빨리 돌아와요. 이거를 계속 반복시키는 거죠. 이게 단식,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거, 그 다음에 약간 몸을 차갑게 하거나 오히려 따뜻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정온에 있는 게 아니라, 정한 온도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차게 있거나 오히려 좀 따뜻하게 있는 것, 약간 더울 정도의 사우나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차게 있거나 따뜻하게 하는 것, 운동하고 특히 단식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해요.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효모인데, 효모예요. 우리 빵 만든 효모. 효모가 되게 실험할 때 되게 좋대요. 연구자에 따르면. 보통 이 빵 효모가 있는데, 이게 좀 잘 보이시나? 이 효모가 이렇게 나오는데, 열량을 제한한, 그러니까 적겨준 저농도의 포도당을 준 효모와 아니면 한쪽에서는 많이 준 효모가 있어요. 이거를 많이 줬을 때, 그러니까 포도당을 많이 준 효모, 그러니까 많이 먹였다는 거야. 이 효모에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봤어요. 그랬을 때 보통의 먹이와 열량 제한하는 먹이를 주면 이 썰2가 서스인 단백질이거든요. 이렇게 안정된 다음에 얘가 튼튼해졌다고. 젊은
크게 노화되지 않은 상태로 간대요. 근데 보통의 먹이를 주면 갑자기 DNA가 뭐지? 불안정한 DNA가 불안정해지고, 우리가 ERC를 보는데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세포에 정체성에 혼란을 줘가지고 궁극적으로 세포가 늙어지거나 불임된다고 말합니다. 즉 빵 효모조차도 음식량을 보통 정도로 줬을 때 빨리 늙고, 오히려 열량을 제한했을 때, 즉 호르메시스 상태를 계속 유지시켰을 때 젊어지는 구조로 간다고 해요. 다시 한번 이런 거 볼까?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도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줄기세포야. 산이 있는데 이 줄기세포가 뭐 혈액도 되고 근육도 되고 뼈도 되고 장기 되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포가 정체성이 이게 유지가 된대요. 이 유지가 되면 각자 이게 장기, 피부, 뼈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상태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후성 유전자가 잡음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잡음에 노이즈가 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란이 이렇게 된다고. 갔다가 안 와. 그럼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정체성이 누군지.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해서 방에 남성, 여성이 있어야지 난 쟤 만나서 결혼해서 아기 낳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방에 불이 다 꺼져버려. 그럼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짝짓기가 안 되는 거예요. 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기능 이상이 일어나고 노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정보가 아닌 노이즈가 들어갔을 때 DNA 구조가 뒤틀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DNA가 부서졌고 그걸 고치러 간 단백질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가 첫 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부서져서 얘가 이렇게 침묵 단백질, 얘가 이렇게 있어야지 번식이 되는데 가버리고 나면 얘가 이 단백질이 없는 상황에서는 번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이 있어야지 우리가 결혼하고 거기서 막 이렇게 살고 아기를 만들잖아. 마찬가지로 얘가 떠나가 버리면 그냥 길거리에 앉아 있는 거야.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쵸? 그래,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선하고 와야 되는데, 수선한 다음에 얘가 안 오는 거야, 만약에. 그럼 번식이 안 되고 교란되고 잡음이 끼어가지고 정보를 모르는 거야. 누가 생식을 할 수 있는 세포인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늙고 죽어버리는 거죠. 질병에 걸려서. 이 과정, 이게 노화 정보 이론이라고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들,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단백질, 쓰인 단백질을 계속 잘 빨리 회복하게 만드냐를 고민하고 여러가지 약을 만들고 있고요.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단백질을 끊기는 것을 줄이는 것. 그러니까 이상한 음식 먹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고, 특히 단식하는 거. 긴 시간, 최소한 16시간 이상 하루 정도를 단식함으로써 최대한 DNA가 덜 끊기게 만드는 것들이 노화를 멈추는, 줄이는, 그리고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이 책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화 정보 이론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때, 여기서 정보라는 것은 생식을 할 수 있는 이 단백질이 유지되는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정보가 유지될 때는 노화되지 않지만, 우리가 DNA가 하루에도 뭐 2조 번씩인가 이게 파괴된다고 해요. 이 파괴되는 그 상황에서, 잠깐만, 이거 맞나? 네, 최소 찾아보니까 한 2조 번이라고 그래요. 하루에. 우리가 하루에 2조 번 넘게 우리 몸에서 DNA가 끊겨진다고 하네요. 뭐 제가 대충 이 복잡한 책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노화 정보 이론에 따른다면 우리가 늙어간다는 건 질병이 들어간다는 거고, 질병이 들어간다는 거는 세포가 노화되는 거고, 세포가 노화는 후성 유전체의 교란. 쉽게 말하면 컴퓨터로 따지자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가 붕괴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붕괴되고 붕괴되는 원인이 어떤 잡음, 그러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고, 그 제 기능을 못하는 원인이 DNA의 파괴라는 거죠. 그 파괴를 가속화시키는 것들이 흡연, 음주, 잘못된 음식 섭취 같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역으로 우리가 돌린다면, 즉 잡음이 아니라 건강한 정상적인 정보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덜 늙는다는 거겠죠. 덜 늙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단식하는 것, 즉 DNA 파괴되는 그런 가능성을 낮추는 단식, 강도 높은 운동, 시간보다는 강도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강도 센 운동, 막 빠르게 달리기라든지 뭐 그런 거, 플랭크 같은 힘든 강도 높은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너무 따뜻한 데 있지 말고 오히려 좀 차갑거나 오히려 더 따뜻하게, 오히려 더 뜨겁게 해가지고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노화를 좀 줄이는 것이라고 해요. 당연히 육식도 줄이면 좋다고 해요. 저자는 육식도 조금 줄이면 훨씬 좋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가지 책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이 책 읽고 되게 좋았어요. 노화의 최첨단에 있는 과학의 이론이 이런 거구나. 굉장히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고 노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함으로써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하면 노화를 막고 좀 준비할 수 있을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좀 단식이에요. 음식을 열량 섭취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제가 늙어가고 있는 노화를 최대한 막아보는 것들이 어떨까. 당연히 운동도 좋겠죠. 근데 이 저자의 닥터 싱클러의 가장 강력한 1번은 단식, 16대8 내지 24시간 혹은 그 이상의 단식을 통해서 호르메시스죠. 호르메시스 상태를 강하게 유지시키는 것, 즉 세포의 스트레스 상태를 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노화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이 다음에 나오는 여러가지 이론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한번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